지난 시간에 세포의 의미와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 했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소포체 이런 것들이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세포막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세포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세포막이 있기에 세포와 세포가 아닌 주변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경계로서, 독립된 개체로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세포막의 역할이에요. 근데 세포막은 오로지 그냥 단순히 경계로서의 역할만 해서는 안 돼요. 그저 완전히 꽉 막힌 경계가 된다면 내부와 외부,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를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이 세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또는 이 막이 너무 느슨해서 필요 없는 걸 막 세포 속으로 들여보내고 반드시 필요한 걸 세포 밖으로 계속 흘려보낸다면 이 역시도 막으로서 세포가 계속 생명활동을 해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막은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유지해주는 경계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런 걸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말합니다. 세포막은 이런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이걸 알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의 형성 모습을 알아야겠죠.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막은 이렇게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인지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는데 크게 머리와 꼬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인산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이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구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지질 부분인데 지방산의 모습을 하고 있죠.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인과 지질. 그래서 이름이 인지질이에요. 이 인지질이 중요한 점,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머리 부분, 인산 부분은 물을 좋아하는 흰수성 성질을 갖고 요 꼬리 부분, 요 지질 부분은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요 인지질이 우리 몸속에서 세포에서 세포막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요런 형태로 만들죠. 이게 재밌는 게 우리 몸은 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다 물이죠. 70% 이상이 물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몸은. 그래서 세포 입장에선 어딜 봐도 물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인지질들이 이 물을 좋아하는 인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이 지질 부분, 물을 싫어하는 부분은 어디로 가도 물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인지질이 이렇게 머리 부분을 반대쪽으로 두고 꼬리 부분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쭉 층을 만드는 요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물을 싫어하는 꼬리 부분은 물과 만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층을 우리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말해요. 층이 두 개니까 이중층이죠.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만들어지고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 촉촉한 초코칩에 초콜릿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단백질이 콕콕콕 박혀 있는 거, 요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요게 바로 세포막의 모습입니다. 이제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세포막의 구조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세포 안팎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봅시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바로 이게 확산이라는 겁니다. 확산은 사실 중학교 때도 살짝 배워서 들으면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확산은 뭐냐면 물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물질이 농도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는 향수 뚜껑을 열면 그 향수 내부에 있는 향수통 내부에 있던 향수 기체 분자가 조금씩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향수 분자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 향수병 안에서 향수 분자의 농도가 낮은 바깥 공기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흘러나가는 거, 요런 게 확산이고요. 또 다른 확산의 예로는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도 확산의 예죠. 잉크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잉크 방울에서 잉크의 농도가 낮은 물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자가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확산입니다. 이 확산의 원리로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의 일부를 이용해서 이 확산을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폐 속에, 특히 폐에 있는 폐포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폐포라는 건 결국 폐의 일부분이에요. 폐포들이 모여서 폐가 되는 거거든요. 그 폐포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숨을 들이마셨으니까요. 그럼 그때 모세혈관으로 지나는 피에 산소가 부족한 피가 그 폐포 주변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지나가게 돼요. 여기 지나가게 되면 폐포는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높고 이 피는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세포막을 통해서 이 폐포에 있는 산소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이 폐포 속의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적고 이 피 속에는 몸을 한 바퀴 돌고 온 피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거든요. 그럼 이 피의 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폐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확산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피 산소 농도가 높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이 피가 몸 곳곳에 가서 산소가 부족한 조직과 만나게 되면 방금 했던 일을 정반대로 혈관 속에 있는 산소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조직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확산의 과정입니다. 요 확산 현상에 의해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선택적 투과가 일어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내는 이런 선택적 투과요. 요 선택적 투과, 세포막을 기준으로 선택적 투과가 일어나게 하는 또 다른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원리도 한번 알아보죠. 그 원리는 바로 삼투. 삼투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삼투 현상을 글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용매가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 물론 자발적으로요. 이런 걸 바로 삼투라고 하죠. 글만 보면 확산의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물질이 자발적으로 농도가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인데 삼투는 오히려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용매가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니까요. 신기하네.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그림을 하나 볼 겁니다. 이 그림은 가운데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고요. 양쪽에 서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이 있죠. 이 세포막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막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물 분자, 이 용매 분자인 물 분자는 지나갈 수 있을 크기인데 용질 분자는 지나갈 수 없는 크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 분자가 요만하면 용질 분자가 이만하고 이 세포막의 구멍은 요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는데 용질 분자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막이에요. 세포막. 이걸 우리는 반투과성 막, 줄여서 반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반투막, 세포막을 기준으로 여기는 농도가 낮은 용액, 여기는 농도가 높은 용액이면 이 반투막을 기준으로 이 반투막 바로 주변을 보면 물 분자가 농도가 낮은 용액이 농도가 높은 용액보다 물 분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농도가 높은 용액은 용질이 많다는 뜻이니까 상대적으로 물 분자가 적겠죠. 요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이쪽은 물 분자가 많고 이쪽은 물 분자가 적어요. 그러면 이 구멍으로 동시에 물 분자가 막 이동할 텐데 당연히 물 분자가 많은 용액의 농도가 낮은 부분에 물 분자가 더 많이 이동하겠죠. 이쪽으로 물 분자가 10개 이동할 때 이쪽으로 물 분자는 5개 정도밖에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이쪽으로 물들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농도가 높은 용액, 이 물이 쫙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삼투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삼투 현상이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목욕 같은 거를 오래 하면 탕에 몸을 오래 담그고 나오면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져 있죠. 팅팅 불어 있습니다. 왜 불어 있냐면 이 세포막이 반토막이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맹물에 가깝잖아요. 탕에 있는 물이니까 맹물에 가까운 물이 이 반토막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우리 세포와 삼투 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물이 우리 몸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팅팅 불어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삼투 원리입니다.